네, 이제 뭐 그 미 대선 관련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모든 이제 경제 상황들이라는 게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방향이 나타난다라면 좀 상승하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 뭐 그 뉴욕 지금 증시들도 지금 뭐 이렇게 좀 올라간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9월 달에 지금 뭐 거의 한 100억 달러 지금 넘게 지금 그렇죠. 또 큰 또 그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고 뭐 불확실성들이 자꾸 이제 코로나 사태에 이제 또 넘어서면 또 그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 안에서는 지금 이 전세 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거 뭐 이게 언제쯤 해결할 수 있을지 뭐 정부에서 이제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도 지금 뭐 당장 집을 공급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야, 그것이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냐 이제 이런 의문들이 또 나오고 있고 자, 또 하나는 전세 쪽 지금 뭐 거의 그렇죠. 최악의 전세난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은 전세 뭐 난민이란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전세 보증금 수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집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 전세 쪽에 있던 수요가 매매 수요 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검토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시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전세난으로 촉발된 이것이 매매 시장을 다시 자극을 하고 있고 매매 시장 안에서도 지금 뭐 3억 이하라든지 6억 이하라든지 9억 이하라든지 보통 이제 그 서민 쪽에서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지금 가격대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위 쪽의 가격 상승은 또 다시 상위 쪽의 가격 상승을 또 불러올 수 있는 뭐 이런 뭐 또 역학관계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떤 전세가와 이 매매가 이것이 동반 상승하는 이런 시그널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전세 수급, 우리가 보통 이제 수급이라고 하면 수요, 그렇죠. 찾는 사람들하고 공급, 전세 이제 물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찾는 사람과 전세 물량, 요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그 균형이 지금 최악의 지금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요게 지금 가장 전세 시장에서는 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찾는 사람은 많은데 물량은 없으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 상승세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서울뿐만 아니라요. 뭐 지금 뭐 서울, 경기, 인천 이 전체 수도권과 또 지방에 있는 광역시들 또 지방의 중소도시들 일부분까지도 지금 계속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요. 자, 일단 이게 나타나는 게 지금 전국의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이제 비교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게 지금 현재 192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최고치가 지금 200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수치를 좀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20년 만에 지금 최악의 불균형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0년 지금 그 제가 연도를 좀 보면 2001년 8월에 이 전세 수급 지수 그러니까 가장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최악의 전세난을 겪었던 2001년 8월에 얼마였냐면 이게 193이었어요. 전국적으로. 자,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가장 높았을 때가 193이었는데 현재 지금 191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더더구나 이게 그 임대차 입법 지금 개정하고 나서 3개월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진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191에서 192, 193, 뭐 194, 195까지도 올라갈 이런 이제 상황들이 나타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 수치들을 보면은요. 계속 지금 나빠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전국에 이제 전세 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은 이제 수요와 공급을 따지는 거고 가격 전망 지수라는 거는 한 그 전국에 한 4천여 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자, 지금 현재보다 전세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것을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하로 수치가 나오면 아, 지금보다 가격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100 이상이 나오면 올라갈 거라고 바라보는 현장의 중개업소들이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전세가격 전망 지수가 거의 130
2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계속 상승 쪽으로 가고 있고 가격 그 전월 대비해서도 한 0. 지금 한 83% 정도가 지금 올라간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은요. 서울이 지금 141이니까 전국보다 지금 높은 상황이고 세종이 뭐 전국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145 정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약 한 144 정도가 나타나고 있어서 가격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좀 안 좋은 상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지금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 서울 쪽이 약 한 5억 지금 한 3,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9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10월 수치인데요. 9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얼마였냐면 이게 5억 한 1,700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평균 전세가가 2천만 원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수치적으로 보면 아 뭐 그럴까?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전세가가 1년에 2천만 원이 올라가도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 뭐 그런데 지금 한 달 사이에 지금 그것도 평균 전세가가 2천만 원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뭐 많이 올라간 것은 이 한 달 사이에 거의 뭐 1억, 2억씩 올라간 곳들도 지금 많으니까요. 지금 이런 측면에서 보자라면 지금 가격적인 부분 또 수급적인 부분 모든 부분이 좀 불안정한 이런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뭐 아파트 쪽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이 상황이 빌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세대나 연립 같은 이런 빌라 이쪽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까지 지금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끊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9억 이하 쪽에 매매 시장 쪽도 이제 상승을 앞쪽은 지금 계속 전월세 쪽이라고 하면 이 전월세 상황들이 지금 매매 상황 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빌라 쪽의 전세 상승률이 0.14에서 0.15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지금 전세뿐만 아니라 지금 월세 쪽도 지금 0.03에서 0.04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아파트 전월세, 빌라 전월세 단독 전월세 모두 다 지금 상승 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가격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지금 가격 상승폭 자체가 매매 쪽에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게 뭐 그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보다 그 폭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계속 상승 쪽을 가고 있는데 0.05% 정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것을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쪽이 지금 거의 위쪽보다는 지금 아래쪽에 그러니까 9억 이하 지금 또 3억 이하 시장도 굉장히 뜨겁거든요. 자, 3억 이하 시장, 6억 이하 시장, 9억 이하 시장 이런 아래쪽 소위 말하는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세 쪽에 계시던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시장에서 지금 상승세가 견인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3억 이하의 어떤 패닉 바잉, 또 6억 이하의 패닉 바잉, 9억 이하의 패닉 바잉 이런 것들이 계속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자, 또 하나는 지금 뭐 그 규제 때문에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비규제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뭐 그 무풍지대라고 하죠. 이런 것들 뭐 김포 쪽 지금 경기권 안에선 지금 김포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아파트가 그 풍무 센트럴 프루지오라는 바로 그 아파트인데요. 전용 112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10억을 넘어섰습니다. 자, 보통 김포 쪽에서 10억이 넘어선 것들은 아주 그 대형 평형대들인데 이제는 거의 중대형 전용 112도 이미 이제 10억을 넘어섰는데 문제는요. 이 지금 집이 그 6월 달 정도만 하더라도요. 한 7억 8천 정도 거래되던 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규제와 비규제로 나눠지면서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이 3개월 사이에 거의 김포 쪽에서 한꺼번에 2억 2천 정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규제가 풀리면서 또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곳곳에서 지금 9억 이하 시장에서도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비규제 쪽에서도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세 쪽이 매매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최초, 최고, 최악
이런 말들이 또 계속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똘똘한 한 채 쪽에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6억을 넘어섰습니다. 자, 수도권이라고 하면 경기와 인천과 서울을 다 포함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거. 평균 매매가가 지금 6억을 지금 넘어서는 이것도 역사상 가장 뭐 최초로 보여지는데, 자, 일단은 9월에 이게요 한 5억 9,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6억 턱밑까지 갔었죠. 그런데 10월 들어서면서 이것이 6억을 넘어서서 사상 지금 최초로 지금 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지금 실거래 신고제 도입하고 나서 역사상 또 최고 금액이 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청담동에 있는 이게 그 엘로이 호텔 아시죠? 그 청담 이쪽에 있는 엘로이 호텔 요거 그 부지에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그 펜트하우스라는 의미에서 PH129 129번지에 청담동. 그래서 PH129라는 바로 이 집이 집 한 채가 그렇죠. 분양권이 무려 9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야, 정말 집 한 채가 100억, 네, 이제 정말 이제 100억 턱밑까지 이제 와 있다라는 건데 실제 이제 또 거래가 된 거죠. 자, 그런데 뭐 강북 쪽에서 한남더일이 이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한 84억 넘었을 때만 해도 다들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드디어 84억에서 95억까지 지금 실거래가 되는 것들이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국의 상위 아파트 20% 우리가 보통 뭐 그 따질 때 우리가 5분이라고 하는 바로 그거 상위 쪽에, 그러니까 가장 가격이 높은 1등부터 20등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9억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1등부터 20등까지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9억을 넘었다라면 평균 가격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9억을 넘어섰죠. 이것도 최악의 지금 양극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왜냐하면 자, 지금 상위 1등부터 20등까지 가격이 지금 9억 한 2천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하위 쪽에 20%, 그러니까 80등부터 100등까지는 평균 가격이 얼마냐면 1억 1천만 원이에요. 자, 1등부터 20등까지는 9억인데 자, 그러면 이 1등부터 20등하고 80등부터 100등까지가 9억과 1억 1천만 원 차이니까 거의 8.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상위와 하위 쪽이 또 벌어져서 계속 좀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좀 모이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런 전세가 상승, 매매가 상승 이런 것들이 우울증, 부동산 우울증을 좀 키우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4년 전에 아내가 집을 사자고 했죠. 그런데 이제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뭐 그 집을 사서 뭐해, 그냥 전세 살지. 자, 그런데 그 사자고 했던 아파트가 7억이 올랐습니다. 네, 마포 쪽의 얘긴데요. 자, 그 뭐 아내분 계속 네 항의할 수 있겠죠. 남편 매일 싸운다고. 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동기가 집 사서 돈 벌었다 이 말 할 때 속이 쓰리다. 자, 요거는 이제 공기업 쪽에 있었던 분 얘긴데요. 자, 공기업 쪽에서 한 분은 지방 발령을 받았어요. 3년 전에. 근데 한 분은 그냥 서울 쪽에 계셨던 거죠. 같은 동기인데. 자, 그런데 이분이 샀던 집이 10억이 올랐습니다. 나는 이제 지방 쪽으로 가서 그냥 이제 그쪽에서 뭐 네, 조금 뭐 거의 안 오르다시피 한 뭐 그런 집을 갖고 있는데 집 산 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같은 동기인데 입사 동기인데 이제 10억을 벌었다고 하니까 네, 속이 쓰리는 게 맞겠죠. 자, 미분양 관리 지역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이제 제로 안성 쪽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뭐 무조건 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전국적 11곳에서 8곳으로 좀 또 줄어서 지금 계속 뭐 집들을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전세가 매매가 이제 동반 시그널들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데 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가파른 전세 상승세 이 견딜 수 없다. 뭐 집도 없지만 뭐 구하려고 해도 지금 뭐 너무 올라 있으니까 결국은 이것을 버티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매매 쪽으로 지금 갈아타기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 바로 아까 뭐 미분양 관리 지역도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했는데 청약시장 쪽이죠. 자, 강동구에 있는 바로 이 아파트 26가구 모집하는데 무려 13,900명이 왔습니다. 53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무려 가점이요.
최저점이 69점이에요. 야,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지금 뭐 과천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정타라고 하는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 56만 명이 몰렸습니다. 자, 과천에 지금 인구가 6만 명이에요. 과천 인구가 6만 명인데 아파트 3개 단지 청약하는데 56만 명이 몰렸다는, 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올해 한 6조 정도 풀린 토지보상금, 여기서도 5조 정도가 수도권이었어요. 자, 수도권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내년에 지금 50조 정도, 올해보다도 거의 한 10배 가까이 지금 토지보상금이 풀리는데 이 중에 8, 90%가 또 대부분이 수도권에 풀립니다. 자, 이런저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전세가 상승뿐만 아니라 매매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